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생생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시장을 움직인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김윤갑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갑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6.57포인트, 0.31% 내린 34,517.7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9.58포인트, 0.21% 하락한 4,443.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05포인트, 0.23% 하락한 13,678.19의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는 이날도 장중 상승세를 보이다 이를 반납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0.31% 하락한 배럴당 91.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단기간에 치솟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한 IPO 기업의 주가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식품 배송업체인 인스타카트가 상장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 식료품 배달 업체입니다. 최근 ARM, 암의 상장 이후 미국 IPO 시장의 살아나는 분위기가 인스타카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인스타카트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상단인 $30로 전날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총 2,20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주당 $30를 기준으로 보면 인스타카트의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인데 이는 연간 매출의 3.5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날 장 초반 주가가 40% 가까이 치솟으면서 기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가가 이날 12% 상승한 33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업 가치도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벤처 투자자들이 인스타카트의 기업 가치를 390억 달러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급성장했으나 최근 경쟁 심화로 기업 가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2분기 매출은 7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40%가 증가했으나 팬데믹 기간에는 수개월간 600%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분기부터는 수익을 내기 시작해서 최근 분기에는 순이익 1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인스타카트가 투자 설명서에서 경쟁사로 언급했던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매출의 4.25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파업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노조인 유니포 역시 포드를 상대로 파업을 예고하면서 북미 전역에 자동차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협상 기한은 오늘 밤입니다. 만약 이들이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포드의 엔진 공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미국의 픽업 트럭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약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8월 신규 주택 착공은 12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8월과 같은 수준으로 매달 공사를 했을 때 1년간 얼마나 많은 집이 지어지는지를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8월 신규 주택 착공은 128만 건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11.3%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는 143만 건으로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봤으나 이를 크게 웃도는 감소세를 기록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착공 건수도 함께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날 말씀드린 것처럼 전미주택건설업협회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축업자들이 최근에 주택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시장의 가격 하락도 결국 주택 착공을 줄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신규 주택 착공은 7월에 증가세를 보였지만 한 달 만에 8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반면 향후 주택 경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8월에 15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6.9%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5% 감소를 예상했으나 돌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래 주택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반영된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CIBC 이코노믹스는 신규 주택 착공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착공 허가 건수는 증가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주택 착공이 완만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이번 데이터는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택시장에서 착공이 감소하면서 냉각하고 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연준에게는 좋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연준의 금리 동결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한편 OECD의 경제 전망도 발표됐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미국의 셧다운 우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에는 회원국의 경제 전망을 그리고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제시했던 2.7%에 비해서는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반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했습니다. 즉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좋을 것이라고 봤고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우려를 키웠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특히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6%에서 2.2%로 상향됐고 일본도 1.3%에서 1.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5%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제시됐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됐습니다. OECD는 미국에 대해서 저축이 가계 지출을 뒷받침하면서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33조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경 3천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부터 2021년 회계연도 사이에 연방 지출이 약 50% 증가하면서 국가부채 33조 달러에 달하게 됐다고 재무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 감면과 경기 부양 프로그램 등이 부채를 끌어올렸습니다. 미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월 1일 이전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같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10월 1일 이전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마비가 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지출 감소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지지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공화당의 부자와 대기업의 편향된 감세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인 9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